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뷰가 왜 리액트보다 쉽다고 하는지 직접 간략한 코딩을 통해서 기본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뷰는 리액트 다음으로 인기 있는 프레임워크이고요. 최근 뷰 3가 나오면서 더욱 전망이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리액트에서 기능들을 뷰로도 똑같이 구현할 수 있고, 성능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비등한, 둘 다 아주 뛰어난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고요. 학습 난이도는 뷰가 확연히 낮기 때문에 뷰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를 시작하는 것은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뷰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깊어지면 리액트 또한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에는 뷰의 점유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또 뷰 개발자를 구인하는 회사들도 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뷰가 왜 쉽다고 하는지 코딩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른 내용들보다도 일단 하단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네, 요 세 가지만 알고 있다고 하면 정말 손쉽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스크립트 태그를 통해서 가져올 거고요. 물론 npm을 통해서 뷰를 직접 설치하고 세팅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뷰에서 제공해주는 뷰 CLI 기능을 통해서 이미 세팅되어 있는 파일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기존에 있는 HTML에도 적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 태그를 통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작을 하기 전에 익스텐션에서 라이브 서버를 검색을 하셔서 반드시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ndex.html에 HTML 보일러플레이트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div 태그를 하나 만들고, div 태그의 id는 앱이라는 이름을 주고요. 그 안에 h1 태그로 hello view라는 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HTML 태그를 우클릭하셔서 오픈 위드 라이브 서버로 라이브 서버를 만들고요. 네, 라이브 서버가 잘 작동하는지까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뷰를 가져올 차례인데, 아까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스크립트 태그를 통해서 가져올 겁니다. 이 스크립트 태그를 복사를 하시고 헤드 태그 안에 붙여 넣어 주시면 뷰를 사용할 준비가 끝이 났어요. 자, 하단에 스크립트 태그를 열어주시고 인스턴스를 열어주시면 되는데요. const 앱은 new view라고 하면 바로 인스턴스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저희가 어떠한 값들을 넘길 건데, 그 값들이 바로 뷰를 실행을 하는 그런 코드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뷰는 HTML 안에 돌아가는 스크립트, 결국에는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엘리멘트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바로 어떤 엘리멘트 안에 실행을 할 건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엘리멘트 프로퍼티에 id 앱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앱이 아니라 id 컨테이너라고 하면 컨테이너를 여기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앱을 쓰기 때문에 id 앱을 줬고요. 그리고 이 h1, 그러니까 이 div 태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모두 이제부터 뷰로 관리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뷰에서는 사용하는 변수와 같은 것들을 바로 데이터라는 프로퍼티 안에 담는데요. 데이터를 프로퍼티 형태로 이렇게 해도 되고, 메서드처럼 메서드 형태로 작성을 해도 되지만, 일단은 이렇게 작성을 해볼게요. 유저 네임이라는 데이터 프로퍼티를 하나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저네임은 바로 스캘퍼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저장을 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겠지만 바로 이 h1 태그의 뷰 자리에 중괄호를 2개를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유저 네임, 저희가 작성한 이 데이터 이름을 그대로 적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바인딩이 되면서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기능은 input 태그를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할 텐데요. input 태그에 작성한 값을 똑같이 데이터로 받아올 수가 있어요. 받아오는 방법은 바로 v 모델이라는 거를 유저 네임이라는
것을 V 모델에 담아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작성한 유저네임이 인풋에 이미 바인딩이 돼서 밸류 값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더 멋진 부분은 저희가 이 안에 인풋 값을 바꿀 때마다 함께 바인딩이 되어 있는 이 HTML 템플릿 안에 들어있는 이 변수도 함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반영이 된다는 점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스크립트로 구현을 한다고 했으면 돔도 불러와야 되고 이벤트도 걸어야 되고 밸류 값을 가져와서 적용을 시켜주는 그런 복잡한 코드가 들어가야만 됐을 거예요. 데이터에는 이렇게 스트링 형태의 데이터도 있겠지만 물론 숫자 형태도 되겠죠. 그리고 배열 형태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프레임워크라는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안에는 리액트도 있고요. 리액트도 있고 뷰도 있고 그리고 앵귤러도 있을 겁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p 태그 안에 바로 아까 유저네임을 썼던 것처럼 배열을 이렇게 쓰게 되면 배열 그대로의 모습이 출력이 되게 돼요. 반복문을 바로 템플릿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UL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li 태그를 하시고요. 물론 어떤 태그에다 걸어도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는 UL 태그에 하니까 v4라는 디렉티브를 사용을 해서요. 반복문을 돌려주는 거예요. 반복문을 돌릴 대상은 바로 이 배열이 되겠죠. 프레임워크가 되겠죠. 프레임워크를 돌리는데 이 배열을 돌리고 이 배열의 아이템 하나하나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 인자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으로 네이밍을 줄 거고요. in이라는 키워드로 이 배열의 안에 들어있는 프레임워크라는 의미로 하겠습니다. 이 앞에 오는 이 인자는 저희가 아이템 또는 뭐 fr, f 뭐 이런 식으로 주셔도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명칭이 명확하게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프레임워크라고 이름을 지어줬고요. 여기 안에 저희가 작성한 인자를 그대로 넣어주게 되면 배열의 개수만큼 이 li가 반복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li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후에 이 배열의 값이 몇 개가 추가가 되던 저희가 원하는 만큼 반복문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벤트를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 태그 대신에 버튼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버튼 태그 안에 add item이라는 버튼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말 그대로 저희가 여기 함수를 하나 선언할 건데 객체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메서드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메서드 안에 저희가 사용할 함수들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add 아이템을 할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add 아이템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고요. 괄호와 중괄호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여기 안에서 이벤트를 걸고 이 이벤트가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먼저 add item work라는 콘솔 로그를 먼저 출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F12번을 눌러 주셔서 콘솔 로그를 열어 주시고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v-on-click이라는 디렉티브로 add item이라는 메서드를 걸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클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작동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작성된 내용이 여기 리스트에 자동으로 추가를 시킬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러려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값을 불러와야 되겠죠. 여기 인풋에는 유저네임이 걸려 있으니까 네, 그러면 콘솔 로그로 유저네임을 찍어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에러가 뜨죠. 에러 내용이 유저네임이 not defined 됐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뷰라는 객체 안에 들어있는 프로퍼티에 접근을 하려면 this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컨스트럭터 펑션이나 클래스 문법을 사용을 할 때 저희가 this 키워드를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장을 하시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작성한 내용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프레임워크라는 배열에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this 프레임워크, 여기에 있는 프레임워크에 접근을 해야 되니까요. 프레임워크 안에 push, 배열에 값을 추가해주는 push 명령을 통해서 this 유저네임을
푸시를 해주면 아주 손쉽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리무브를 한번 해볼까요? 네. 리무브 아이템 대신에 이번에는 팝 아이템으로 해보겠습니다. 팝 메서드를 바로 사용을 할 건데요. 팝 아이템이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 거고요. 하단에 메서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할 때는 쉼표로 구분을 해주시고요. 팝 아이템이라는 메서드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this framework의 팝 메서드를 실행을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런데 v on 클릭이 처음에는 사실 이게 너무 길어 보이기 때문에 불편해 보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거를 생략하는 축약형이 있습니다. 바로 골뱅이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골뱅이 클릭을 하게 되면 팝업, 팝 아이템을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볼게요. 자, 몇 개를 추가를 해놓고 팝을 하면, 네, 잠시만요. 여기, 오타가 났죠. 네, 오타를 삭제를 해주시고, 자, 추가를 하고, 네, 팝 아이템을 할 때마다 이렇게 아이템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손쉽게 이렇게 화면 UI를 구성하고 데이터를 조작한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데이터를 가공하고 화면에 뿌려주고 보여주고 다루는데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Fetch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실제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UL 안에 프레임워크가 아닌 toDo스를 한번 걸어보기 위해서 기본 배열을 초기 값으로 하나 걸어주시고요. 네, to도를 대신 걸도록 할게요. toDo스를 걸고 여기 안에 todo 그리고 안에 출력되는 내용은 to도로 바꾸겠습니다. 당연히 값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내용도 출력이 되고 있지 않죠. 바로 조건문도 이 태그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밑에 p 태그를 하나 작성해주고 유저 네임 length는 too long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저네임을 입력을 하는데 유저네임이 10글자 이상이 넘어가면 너무 길다라는 표시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은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제가 v-if라는 if문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v-if를 하시고요. 유저네임의 length가 9보다 크면 그러니까 9글자보다 크면 10글자부터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조건문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유저네임 is too long 이라는 글자가 안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9글자가 넘어가면 이게 출력이 되고요. 더 멋진 부분은 이게 실시간으로 바로 if문이 적용이 된다라는 점이 상당히 강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치 API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바로 JSON placeholder를 사용을 할 건데요. JSON placeholder에 fake 온라인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JSON placeholder에 post to도라는 걸 한번 가져와 볼게요. 상당히 많죠? 200개나 되기 때문에 200개를 다 가져오지 말고 todos start는 1 그리고 end는 20 이렇게 하면 20개가 아마 받아와질 거예요. 네, 이렇게 underscore start는 1 그리고 underscore end는 20 이라고 주소를 하나 만들어서 요거를 가져와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메서드 패치 유저를 사용을 할 거고요. 패치 todo 패치 toDo스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안에는 패치 API를 통해서 이 주소로 데이터를 조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가 완성이 되면 레스는 레스 JSON을 통해서 JSON 변환을 해주시고요. 변환이 완료가 되면 그 후에 데이터를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패치 to도는 유저를 불러오기라는 버튼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클릭도 패치 toDo스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패치 toDo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19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API에서 0번째부터가 아니라 1번이 아니라 0번부터 라고 해야 20개가 나올 것 같네요. 다시 한 번 더. 네, 20개가 나왔고요. 이 데이터 안에는 저희가 원하는 toDo스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toDo스를 여기 li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받아왔을 때 콘솔 로그가 아니라 this toDo스는 바로 데이터라는 거를 걸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to도를 하면 네, 이렇게 리스트가 불러와짐과 동시에 실행이 되면서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브젝트 전체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양이 안 예쁘니까 이 오브젝트 안에서 이 투두 안에서 이거 하나가 투두이죠. 이거 하나가 투두가 되는 거고요. 투두 안에서 이 타이틀만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바로 투두의 타이틀만 보여주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패치 API를 하면 이렇게 제목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하단에 제가 추가로 p 태그를 하나 작성을 하고 이거 데이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10개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 태그 안에 제가 p 태그 말고 h2로 하겠습니다. h2 하고 toDo스의 완료된 작업, 완료된 to도는 총 뭐뭐 개입니다. 개수를 세알리는 부분을 넣을 거고요. 여기 안에 바로 toDo스의 필터를 걸어서 필터 안에 뭐 completed가 완료가 된 것, 그러니까 콘솔 로그를 찍어야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네. 요거 때문에 지금 에러가 나는 거고요. 요거는 잠시 지워놓도록 할게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네, 10개가 나왔고, 여기 안에 보면 completed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completed를 통해서 몇 개가 있는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스크립트를 쓸 템플릿을 준비를 하고 toDo스에 필터를 걸어서 to도의 뭐가 completed가 뭐 true인 것,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해서 뽑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코드도 길어지고 간단한 계산이기 때문에 간단한 계산을 도와주는 속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computed 속성이고요. 자, computed 프로퍼티를 통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임은 completed toDo스라는 computed 속성을 하나 만들고요. 이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턴 값으로 일단은 0을 넣도록 할게요. 그러면 총 완료된 개수는 0입니다. 자, 여기에 계산된 속성이기 때문에 간단한 계산을 여기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this toDo스의 필터에 물론 reduce를 해도 되겠지만 필터에 to도를 통해서 필터를 돌리고요. to도의 completed가 true인 것만 리턴을 하게 되고요. 이것에 length를 리턴을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자,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총 3개입니다. toDo스의 completed 된 개수가 총 3개인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to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to도 타이틀 대신에 completed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출력을 하고, 자, 이렇게 하나, 둘, 3개, 총 3개이죠. 여기에서 li에 제가 버튼을 하나 더 만들고 완료라는 버튼을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버튼에 클릭을 하게 되면 complete to도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complete to도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 안에 인자로 인덱스를 하나 넘겨받을 거예요. 인덱스를 넘겨받아서 this todo. 자, 인덱스를 넘겨받지 않고 그냥 바로 처리해도 되는데, 인덱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this toDo스의 인덱스에 completed는 true로 변경을 시켜주는 내용을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인덱스를 넘겨주기 위해서 저희는 반복문에서 인덱스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인자는 아이템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인자로 인덱스를 넘겨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일단은 먼저
불러오고, 자,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true로 변경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하단의 숫자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컴퓨티드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좋은 장점이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스타일까지 한번 제어를 해보도록 할게요. 클래스를 스타일로 이제 거는 건데요. 클래스를 한번 동적으로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하단에 스타일 태그를 만들어 주시고, 클래스 done 클래스 many, 그냥 many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many면 컬러는 red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h2에 클래스를 many라는 클래스를 주게 되면 빨간색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많지 않은데 이미 빨간색이 나오면 안 되니까 6개 이상일 때부터 빨간색이 나오도록 해볼게요. 그렇게 하려면 바로 여기에 저희가 바인딩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vbind라는 거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론으로 클래스를 주고 여기 안에 조건을 바로 적어주는 거죠. 중괄호를 해서 클래스 이름은 many가 될 거고요. many가 될 거고, 콜론으로 다시 한번 구분을 해서 여기에 조건을 적어주는 거예요. 바로 completed to도수가 5보다 크면은 이라는 조건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개가 총 출력이 됐고요. 하나, 둘, 셋. 자, 6개로 바뀌는 순간 many라는 클래스가 추가가 되고 빨간색 클래스가 부여가 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고, 또 라우팅이나 상태를 관리하는 뷰엑스, 스토어, 그리고 이벤트 버스, 컴포넌트 등등의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 내용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언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듯이 이 내용이 사실상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시고요. 시작을 하시면서 하나씩 살을 붙여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를 붙여서 사용하지는 않고요. 뷰 CLI나 뷰를 직접 설치해서 웹팩 설정을 하는 등을 통해서 뷰 프로젝트를 만들고 개발 모드와 프로덕트 모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작성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돌리고 있는 간단한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걸어서 뷰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뷰가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지를 조금이라도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뷰 광자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뷰 3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컴포지션 API라든지 다양한 새로운 아주 세련된 기능들도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강좌를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